입지 센스의 저자이신 헐헐님을 여러분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헐헐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지역 분석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입지 센스라는 책에 저의 인사이트를 담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동산 메신저입니다. 자, 입지 센스, 입지 센스가 뭔가요? 입지 센스는 여러분들을 살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주는 입지 필살기라고 제가 정의했습니다. 입지 필살기. 그럼 좋은 입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곳을 좀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주택을 살 때는 이제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사요. 하나는 주거로서의 가치죠. 또 하나는 자산으로서의 가치인데 많은 분들이 행크TV 우리 회원분들도 그렇겠지만 자산으로서의 가치에 굉장히 중점을 좀 많이 두세요. 그렇죠. 그래서 입지가 좋다라는 것은 미래 가치가 있다, 투자 가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샀을 때보다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그러면 낙후된 지역에서 미래 가치가 좋아질 그런 물건들은 또 어떤 포인트를 좀 보면 좋을까요? 미래 가치라는 게 일단은 현재 상태보다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드리면 동대문구. 오늘도 이제 휘경 자이 디센시아라고 피자디가 이제 청약을 했는데 1순위 청약을 했어요. 84A 기준으로 16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했거든요. 이문희경 뉴타운이 휘경 3구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문 1구역, 3구역 분양을 올해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또 그 동대문구의 얼굴이 되고 있는 청량리역 인근에 주상복합 3총사가 있는데 이 주상복합 3총사가 올해 1월부터 입주를 했고 또 7월까지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딱 임장 가면 얼굴이 달라졌어요. 마치 성형을 한 것처럼. 딱 예전에 동대문 청량리역에 딱 가면은 검정 비닐을 들고 다니시는 그래서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연령대도 높고 아무래도 좀 지역이 좀 많이 낙후됐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청량리역 남쪽으로 주상복합 라인이 들어서면서 스카이라인 바뀌면서 분위기가 바뀐 거죠. 젊은 분들이 유입이 있고 뭔가 역동적으로 지역이 바뀌는 그런 분위기가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이문희경 뉴타운의 청약이 시작이 되면서 동대문구가 어디야? 이문희경 뉴타운이 뭐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청량리역 인근 이문희경 뉴타운 플러스 청량리 재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전체가 굉장히 현재는 낙후되어 있지만 미래에는 상품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상품이 좋아지면 또 학군이 어느 정도 더 좋아지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빠주님께서 입지 가치 세 번째를 신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축이라는 게 서울 내에서 이 주거 벨트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벨트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나 홀로 혹은 단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서 이렇게 한 아파트만 있는 것보다는 그룹, 뉴타운이죠. 뉴타운으로 이렇게 일시에 다 바뀌어서 신축 라인 주거벨트가 형성되는 게 그 지역의 입지 가치를 또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구처럼 상품도 교통도 모든 것이 다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입지가 좋다. 아파트 가격은 보통 20에서 40% 빠졌잖아요. 동대문구는 좀 어떤가요? 동대문구는 아파트가 별로 없는데 청량리역 아래쪽에 전농답 심리 뉴타운이 있어요. 거기도 전고점 대비해서 한 30% 빠져서 최저가 거래가 됐고 수도권 지역이 거의 비슷한 양상인데 지금은 저점 대비해서 1억 5천 이렇게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고점 대비 한 20% 정도 그래도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휘경 자이 디센시아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문희경 뉴타운이 아무래도 계속 주목을 받게 되고 하면서 매도인도 조금씩 호가를 높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그쪽에 32평형 아파트는 어느 정도 되죠? 가격대가? 지금은 11억에서 12억대 정도 되고요. 휘경 자이 디센시아가 분양가가 이제 옵션까지 합하면 한 10억 내외가 되는데 그 인근의 신축 시세가 10억 초반에서 11억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입지 전문가이신 활활님께서는 지금 동대문구를 그래도 좀 주목해 봐도 좀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책도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장도 돌아보시면서 정말 좀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판단하시고 여기서 또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송사무장소에서 어떤 투자 정보가 나오든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이 모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신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입지 전문가라고 하면 저는 그게 또 궁금했어요. 부동산 임장 직접 다니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입지 전문가의 부동산 임장 방법, 질문법이 좀 궁금하거든요.
임장을 몇 번씩 가보면 자신만의 질문법도 생기고 자기만의 결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손품으로 해결하고 손품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은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손품으로 확실하게 여러 가지 다 조사한 다음에 가신다는 거죠? 부동산 임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 대한 정보 베이스가 전혀 없이 가면 그냥 동네 마실 갔다 오는 거거든요.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손품을 팔고 이 지역에 대해서 인지하고 가면 뭐 재개발 구역이라고 한다면 진행 단계는 어떤지, 어느 브랜드에서 들어오고 조합원 분양가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고 총 매매가는 한 이 정도구나. 그래서 초기 투자 금액은 한 이 정도야. 이런 정도를 가지고 가야지. 소장님께서 이제 문을 딱 열면 처음 물어보시는 말이 얼마로 보고 있어요?예요. 얼마로 보고 있냐? 이게 이제 제일 처음 들어오는 질문인데 사전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얼마로 보고 있냐면요. 막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바로 이제 소장님 브리핑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임장 다니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소장님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 아파트의 갭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 구역의 초기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현장에 가면은 여쭤보는 게 이런 정도의 손품으로 팔 수 있는 어떤 정보는 배제하고 속살, 예를 들면은 호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잖아요. 악재는 없는지, 그러니까 이 조합에서 어떤 내부 사정이라든지 진행을 방해하는 것들은 없는지, 8호선을 개통한다라고 했으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품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현장 소장님들께 이제 조언을 듣죠. 그러면은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 투자의 어떤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지역 내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을 질문을 합니다. 광명. 네, 광명이요. 사실 지금 광명 시장이 약간 좀 떨어지기도 했으니까 광명 시장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죠. 이게 광명 지도인데요. 현재 상태에서 광명이라고 하면 일단은 광명 뉴타운, 그리고 철산동의 재건축 아파트, 이 두 가지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광명 사거리역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지고 북쪽 권역 같은 경우에는 1, 2, 4, 5구역이 아직 분양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 광명 사거리역 아래쪽으로는 입주를 한 단지가 2개 단지가 있고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단지, 분양을 해야 하는 단지들, 그래서 총 11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광명이 좋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서울이 좋은데 약간 서울로 진입하기에 투자 금액 혹은 종잣돈 규모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광명을 되게 선호하고요. 광명이라는 급지 자체가 되게 역동적이에요. 뭐 과천, 그리고 성남, 하남, 광명, 안양 이런 게 이제 경기권의 빅5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광명은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얼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조합원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하면 총 매매가예요. 즉 신축이 될 아파트를 얼마에 사는 거구나 라는 가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가 1, 2, 4, 5 구역이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미엄이 3억 초반부터 붙어 있어요. 조합원 분양가가 3억대여서 총 매매가로 따지면 한 6억 2천부터 한 6억 5천, 높은 곳은 한 6억 8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적정 시세? 앞으로 좀 방향? 그거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 지역을 분석할 때는 이 지역의 상단이 뭔지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야 돼요. 광명 같은 경우에는 상단이 철산동에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들이에요. 그러니까 4단지, 7단지를 재건축한 철산 센트럴 프루지오, 그리고 롯데캐슬, 이렇게 해서 4단지, 7단지가 광명의 상단이거든요. 그리고 또 플러스 여기하고 급지가 비슷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곳이 광명 역세권 지구예요. 이 두 개 지구가 전고점이 한 15억 2천까지였습니다. 15억 2천, 15억 4천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11억대 정도의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단이 10억, 11억대입니다. 근데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철산동보다는 급지가 좀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아무래도 재건축 구역과 재개발 구역의 어떤 기존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광명 뉴타운은 대장 구역을 제외하고는 9억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싼지 비싼지를 이제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어디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서울의 비슷한 급지랑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서울하고. 예를 들면 장위 뉴타운, 그렇죠.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도 광명하고 비견될 수 있는 지역이 구성남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광명 뉴타운의 개별 물건을 받고
비교하고 구성남의 총 매매가와 초기 투자 금액을 비교하고 뭐 하남 과밀 아니면 위례 그리고 미사 그리고 안양의 재개발이라든지 급지를 동일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이런 비슷한 급지 내에서 가격이 눌려 있는 편인지 아니면은 다른 급지들보다 조금 총 매매가가 좀 비슷한 입지인데 좀 높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은 얼마나 잘 비교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투자의 성패가 좀 나눠진다. 그 그룹핑으로 지금 부동산 공부를 해오고 네. 분석을 해왔다고 하는데 그룹핑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시세 그룹핑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네네. 그거는 지역의 부동산 시세를 파악을 합니다. 네. 파악을 하고 투입되는 종잣돈 규모를 그룹으로 묶어요. 투입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금액으로 한다. 이제 네. 그룹을 묶어서 네. 그 입지 가치를 비교하고 평가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맞는 최고의 투자처를 찾아내는 시스템이거든요. 아, 네네. 집을 마련한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집을 그냥 일반 매매로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 매매로 살 때도 세팅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첫 번째 실거주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죠. 네. 두 번째는 갭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취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하면 실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9억 이하의 아파트에 실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4억 정도의 내 투자 자금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세 가지 종류 갭 투자, 실거주, 재개발 중에서 가장 급지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신혼부부여서 아직은 좀 몬테크 해도 돼. 아직은 오피스텔에서 뭐 월세 거주 해도 돼. 라고 한다면 내가 실거주할 수 있는 지역보다는 더 상위 급지 예를 들면 9억이 아니라 한 12억 정도의 매매가의 아파트에 4억 정도의 갭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 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실거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급지, 좋은 상품이 될 가능성은 높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개발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재개발은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실거주가 필요 없으신 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부천의 뭐 괴한 3D 구역이라면 이제 철거해서 이제 곧 분양할 곳이거든요. 그런 곳들이 지금 네이버 매물에 보면은 8살에 신청한 매물이 초기 투자 금액 1억 5천이거든요. 향후에 뭐 자금 세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초기에 투입되는 금액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꽤 괜찮은 급지의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거가 되거든요. 나는 투자 가치가 제일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갭 투자나 재개발을 선택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나는 2명의 자녀가 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중학생이야. 그럼 나는 실거주를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이 그룹핑 안에서 실거주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결국은 내가 가진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라이프 스타일과 니즈에 맞아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입지 가치가 가장 높을 것.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룹핑을 하시다 보면은 요 안에서 최선의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실수요부터 뭐 갭 투자, 그다음에 재개발 이런 부분까지 다 한번 묶어보고 거기서 나의 기호, 그다음에 나의 지금 처한 상황에 맞는 거를 좀 골라낸다고 하는 거는 그건 상당히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된 좀 투자자의 길을 갈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시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쉬운 건 없고 일단은 멘토를 정하시는 게 좋아요. 멘토요? 멘토를 정해서 그분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그분이 5년 전에 10년 전에 어떻게 시작했지? 그거를 집요하게 파고 가서 그거를 좀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그 부동산을 공부하는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멘토를 정해서 그 멘토가 5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아니면 어떤 분야든지 성공인의 발자취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성공 사례, 그다음에 성공인의 족적을 참고해서 그 파트대로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가장 덜 하면서 여러분도 어느 순간 보이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시간 됐을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